영국 최고 배우가 한국 방문 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기 전엔 위험하고 미개발된 나라라 생각했죠. 딸의 한국 사랑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딸이 쌓아온 커리어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호텔방에서 빼꼼 내다본 서울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과 미국만 다녀본 그가 아시아 여행을 꺼렸던 진짜 이유, 그리고 서울에서 마주한 예상 밖의 현실. 에드워드 블레인이 평생 다시는 못 올 뻔한 한국 여행, 딸의 폭탄 발언 이후 생각이 바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해당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의 에드워드 블레인 씨의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TV의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저는 에드워드 블레인입니다. 올해 52세이고 영국 출신의 배우죠. 겸손하게 말하자면 꽤 이름이 알려진 편입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을 주로 연기하며 영국 왕립극장에서 30년 가까이 활동해 왔습니다. 런던에서 태어나 영국의 전통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그래서인지 클래식한 유럽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편입니다. 그날은 영국 BBC의 인기 토크쇼 나이트 토크에 출연하는 날이었습니다. 새 영화 홍보차 나간 자리였죠. 진행자는 제 영화 경력에 대해 질문하다가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에드워드, 최근 당신의 딸 소피가 SNS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더군요. 특히 한국에서 활동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아버지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순간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조명이 제 얼굴을 비추는 가운데 저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만 살짝 올라갔을 뿐입니다. 솔직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딸이 요즘 한국에 빠져 있어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오디언스들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제 딸 소피는 23살의 젊고 유망한 모델이자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유명 브랜드들과 작업하며 탄탄한 커리어를 쌓아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보이더니 급기야 6개월 전 짐을 싸서 서울로 떠나버렸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피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아빠, 오늘 인터뷰 봤어요. 한국에 대한 진짜 생각이 그런가요? 조금 실망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소피와 저는 항상 가까웠습니다. 소피의 엄마는 소피가 5살 때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저 혼자 소피를 키웠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소피는 항상 제 옆에 있었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소피가 점점 멀어지는 것만 같아 불안했습니다. 특히 그 먼 나라, 한국으로 간 이후로 말입니다. 한국이라니요. 제가 알기로는 북한과 대치 중인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개발된 아시아 국가 중 하나로만 여겼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내 딸이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는지, 더군다나 거기서 무엇을 찾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소피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이해를 못해서 그래. 그곳이 위험하지는 않니? 빨리 돌아오면 좋겠구나. 소피의 답장은 간단했습니다. 아빠, 한국은 아빠가 생각하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언젠가 직접 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빠가 얼마나 잘못 알고 계신지 깨닫게 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제 런던 아파트의 거실에 앉아 소피의 SNS 계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최근 6개월간 올라온 게시물들은 모두 한국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밤 풍경, 한국의 전통시장, 한복을 입은 소피의 모습, 그리고 수많은 한국 음식 사진들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소피가 올린 한 동영상이 눈에 띄었습니다. 동영상에서 소피는 서울의 어느 골목에 위치한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색색의 반찬들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 그리고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국의 일상 식사예요. 이렇게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먹는 밥 한 끼는 정말 특별합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문화이고 정서예요. 소피의 눈은 반짝였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소피는 런던 최고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도 식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아이인데 왜 그런 소박한 음식에 저렇게 감동하는 걸까요? 제 마음은 점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혹시 내 딸이 유럽의 화려한 패션 세계를 떠나 아시아의 이국적인 문화에 빠져드는 것은 아닐까? 소피가 쌓아온 커리어가 모두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영국과 유럽의 전통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전화기를 들어 소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서울은 이미 저녁 시간이었을 텐데 소피는 금세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빠,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단다. 내 SNS 살펴보고 있었어.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같구나. 네, 정말 행복해요. 이곳엔 제가 찾던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뭔데? 런던에는 없는 게 뭐가 있니?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소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자유로움이요. 여기선 저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에드워드 블레인의 딸이 아닌 그냥 소피로 살 수 있죠. 게다가 이곳 사람들의 정성과 배려, 그리고 문화적 깊이는 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내 딸이 나로부터, 우리의 문화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소피가 왜 그토록 한국에 매료되었는지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자정이 넘은 시간에 소피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는 한밤중이었지만 서울에서는 아침이었습니다. 소피의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을 때 저는 그녀가 이전과 다른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소피, 지금 어디야? 호텔이 아닌 것 같은데. 소피는 웃으며 카메라를 돌려 주변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곳은 전통적인 한국 가옥이었습니다. 나무 기둥과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햇살, 바닥에 깔린 특이한 돗자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한옥이라고 해요. 아빠, 제 한국 친구 지민이의 외할머니 댁이에요. 요즘은 여기서 지내고 있어요. 고급 호텔 대신 남의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불편하지 않니? 소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저에게 너무 소중해요. 할머니께서 매일 아침 직접 차려주시는 아침 식사는 정말 특별해요. 어제는 할머니께 한국 전통 디저트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팥빙수라고 하는데 정말 맛있어요. 화면 너머로 본 소피의 얼굴은 생기가 넘쳤습니다. 평소 화장을 진하게 하던 그녀가 이제는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있었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아름다웠습니다. 머리카락도 짧게 잘랐더군요. 머리 잘랐구나. 네, 여기 날씨가 좀 더워져서요. 한국 사람들처럼 단정하게 잘랐어요. 어때요, 아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소피의 밝게 빛나는 눈을 보니 그녀가 진정으로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잘 어울린다, 소피. 그날 통화에서 소피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일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지하철의 깨끗함과 정확성,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리, 최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도시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아빠, 여기서는 음식을 만든다고 하지 않고 짓는다고 해요. 그만큼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할머니께서 김치를 담그실 때 보면 그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예술이에요. 소피의 말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딸이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이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녀가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소피, 언제쯤 돌아올 계획이니? 소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빠 사실은 여기서 한국 디자이너들과 협업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최소한 6개월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소피가 정말로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인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뒤척이다 결국 일어나 소피의 SNS를 다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최근 올린 글 중 하나가 특히 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에서의 120일째 오늘 아침 강남역에서 북촌까지 걸었다. 그 누구도 나를 알아보지 않았고 그 누구도 내가 누구의 딸인지 묻지 않았다. 그저 하나의 인간으로서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내가 이곳에 끌린 첫 번째 이유였다. 그 글 밑에는 서울거리에서 찍은 소피의 셀카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이 웃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소피는 항상 에드워드 블레인의 딸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고 그것이 그녀에게 얼마나 부담이었을지를. 다음 날 저는 소피의 어린 시절 친구인 에밀리와 식사를 했습니다. 에밀리는 2달 전 서울에 여행 갔다가 소피를 만나고 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내던가? 저는 물었습니다. 에밀리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블레인 씨 제가 본 소피 중에 가장 활기차고 밝은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좋아할 만한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에밀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소피가 저에게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는 내가 그냥 나일 수 있어 누구의 딸도 누구의 연인도 아닌 그냥 소피로서 존재할 수 있어. 그리고 제가 본 한국은 정말 놀라운 나라였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대중교통은 정확했으며 사람들은 친절했어요. 무엇보다 음식이 정말 맛있었죠. 저는 에밀리의 말을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런던도 충분히 매력적인 도시인데 왜 그토록 한국의 매력을 느끼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에밀리 솔직히 말해봐. 소피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 같니? 에밀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하지만 소피는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유럽과 다른 아시아의 문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얻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에밀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소피가 아저씨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다면 제가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소피는 아저씨가 한국을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내가 한국에? 네, 소피는 아저씨가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면 자신이 왜 그곳을 사랑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해서 에밀리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다라. 솔직히 말하면 그곳은 제 여행 목록에 전혀 없던 나라였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대도시들만 다녀왔던 저에게 아시아는 여전히 미지의 대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소피가 5살 때 함께 찍은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어린 소피가 해맑게 웃고 있는 그 사진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소피가 SNS에 올린 최근 사진 속 표정이 이 어린 시절의 해맑은 웃음과 닮아 있다는 것을. 소피와 다시 통화한 것은 그로부터 일주일 후였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피는 서울의 어느 카페에 앉아 있었고 창밖으로는 한강이 보였습니다. 소피, 최근에 에밀리를 만났단다. 내가 나에게 한국을 방문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던데 정말이니? 소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요? 아빠가 올 수 있어요? 언제요? 저는 그녀의 기대에 찬 목소리에 조금 당황했습니다. 아직 확실히 결정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글쎄, 아직 확실하진 않아. 일정도 있고 다음 작품 준비도. 소피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습니다. 아빠, 솔직히 말해주세요. 정말로 한국에 오고 싶지 않은 거죠? 제 마음속에 있던 솔직한 생각이 그대로 드러난 것 같아 당황스러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는 제게 너무 낯설었고 특히 한국은 북한과 접경에 있어 위험하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언어도 통하지 않는 곳에서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피의 실망한 표정을 보니 그런 말을 직접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아니야. 소피다만 한국이 좀 멀잖니. 아빠, 제가 알고 있어요. 아빠는 한국이 위험하고 덜 발달된 나라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곳은 제가 다녀본 어느 도시보다 안전하고 기술적으로도 선진국이에요. 아빠가 직접 오셔서 보신다면 분명 생각이 바뀔 거예요. 소피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한국의 매력에 대해 이야기했고, 특히 한국인들의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저는 몇 시간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피는 분명 한국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그녀에게 주지 못했던 무언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소피에게 연락했습니다. 소피, 다음 달에 스케줄을 확인해 봤는데 일주일 정도 시간이 나는구나. 괜찮다면 한국에 방문하고 싶어. 전화기 너머로 소피의 환호성이 들렸습니다. 정말요? 아빠, 너무 기뻐요. 제가 아빠를 위해 최고의 한국 여행 일정을 짜드릴게요. 아빠가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곳이 제 예상대로라면 소피에게 실망감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소피를 위해,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해서도 이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발을 내딛는 순간 저는 첫 번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상상했던 소박하고 낙후된 시설과는 달리 공항은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입국 절차는 신속했고 직원들은 영어로 능숙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소피가 도착 게이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보는 딸은 더욱 건강해 보였고 눈빛이 생기 있게 빛났습니다. 아빠, 드디어 오셨네요. 소피가 달려와 저를 꽉 안았습니다. 그래, 소피 드디어 왔구나. 저도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 우리는 공항철도를 이용했습니다. 전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깨끗했고 정확히 시간표대로 운행되었습니다. 차내에서는 모든 승객이 조용히 각자의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용히 있는 거니? 저는 소피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것을 예의 없는 행동으로 여겨요.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죠. 서울로 들어서면서 본 도시 풍경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게 서 있고 거리는 깨끗했으며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묵을 호텔은 서울 중심가에 있는 현대적인 부티크 호텔이었습니다. 아빠, 짐을 풀고 난 후에 저녁 식사하러 갈까요? 아빠가 좋아할 만한 레스토랑을 예약해뒀어요. 저는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호텔에서 쉬는 게 좋겠구나. 시차 적응도 해야 하고. 소피는 잠시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밝게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한국 음식을 호텔로 배달시키는 건 어때요? 여기서는 24시간 거의 모든 음식이 배달돼요. 24시간? 자정에도? 네, 정말로요. 심지어 새벽 3시에도 가능하죠.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인터넷 속도를 테스트해봤습니다. 런던에서의 속도보다 몇 배나 빨랐습니다. 방 안의 모든 설비도 최첨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화려한 네온사인과 조명으로 가득했습니다. 소피가 주문한 한국 음식은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반찬들과 함께 제공된 불고기와 김치찌개는 생각보다 맛있었습니다. 특히 불고기의 달콤하고 짭짤한 맛은 제 입맛에 딱 맞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소피는 내일의 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아빠, 내일은 먼저 경복궁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북촌 한옥마을을 둘러볼 거예요. 점심은 제가 좋아하는 전통 한식당에서 먹고 오후에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현대미술관을 갈 예정이에요. 그 계획을 듣고 있자니 문득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소피가 이 낯선 도시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이곳에 적응했는지가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런던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습니다. 피곤하시면 주무세요. 아빠 내일 아침 8시에 깨워드릴게요. 소피가 나가고 난 후 저는 창문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도시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이 여행이 예상보다 훨씬 흥미로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피는 오늘 전통시장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내심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곳일 거라 예상했죠. 하지만 광장시장에 들어서자마자 그런 선입견이 무색해졌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정리된 가게들, 활기차게 손님을 맞이하는 상인들,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음식과 물건들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소피가 빈대떡이라는 것을 사왔습니다. 녹두로 만든 전이라고 설명하더군요. 처음에는 기름기가 많아 보여 망설였지만 한입 베어 물자 바삭한 겉면과 부드러운 속의 조화가 입안에서 어우러졌습니다. 소피는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며 웃었고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도 같은 반응이었다고 말하더군요. 소피가 이제 한옥마을로 가봐요 라고 하여 우리는 북촌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마주한 한옥들은 제 상상과 달랐어요. 단순함 속에 담긴 우아함, 자연과의 조화를 생각한 구조.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건축물과는 전혀 다른 미학이었죠. 한 한옥 체험관에서는 차를 마시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소담한 찻잔에 담긴 차의 향기를 맡으며 창밖으로 보이는 작은 정원을 바라보는 순간 묘한 평화로움이 저를 감쌌어요. 소피는 이런 순간들이 자신이 한국에 매료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번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도 고요함을 지키는 공간, 그것이 한국의 매력이라고요. 오후에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가 담긴 유물들을 보며 저는 한국 문화의 깊이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죠. 특히 청자의 섬세한 색감과 형태미는 영국의 웨지우드 도자기에 뒤지지 않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소피는 제가 감상에 빠져 있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현대미술관을 찾았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작품들은 생각보다 훨씬 실험적이고 도전적이었어요. 젊은 작가들의 열정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공간이었죠. 저녁에는 소피가 추천한 팥빙수를 맛보았습니다. 차가운 얼음 위에 달콤한 팥과 다양한 토핑이 올라간 이 디저트를 한 입 먹자마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 맛을 표현하기란 쉽지 않지만 분명 특별했습니다. 저는 소피와 즐거운 일주일을 보내고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이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아래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지난 일주일간의 한국 여행을 되돌아보고 있어요. 처음 이 여행을 제안받았을 때만 해도 솔직히 그저 딸 소피의 기분을 맞춰주기 위해 수락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네요. 손에는 여행 일지를 들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한 후부터 꾸준히 적어 내려가고 있죠. 나는 이 나라를 오해했었다. 첫 문장을 쓰면서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영국인 특유의 오만함으로 한국을 덜 발달된 먼 나라로만 여겼던 제 자신이 어리석게 느껴집니다. 소피가 한국에 푹 빠져 있다고 토크쇼에서 말했던 날이 생각나네요. 그때 제 목소리가 왜 낮아졌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건 단순한 거리감이 아니라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를 딸이 선택했다는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일지에 계속해서 적어 내려갑니다. 서울의 거리는 생각보다 훨씬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다. 지하철은 런던의 그것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고 어디서나 느껴지던 안전함은 놀라웠다.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마음 한켠으로는 아직도 쉽지 않지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맛본 음식들, 한옥에서 느낀 평화로움, 박물관에서 마주한 역사의 깊이. 이 모든 것들이 제 고정관념을 하나씩 무너뜨렸어요.
특히 마지막 날 방문했던 디자인 뮤지엄에서 본 한국의 현대 디자인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전통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방식이 참신하고 세련되었죠. 딸이 머무는 이유를 이해한다. 이 문장을 적으며 소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소피가 런던에서보다 서울에서 더 행복해 보였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그곳에서 소피는 자신을 에드워드 블레인의 딸이 아닌 그저 소피로 살 수 있었던 거죠. 명성의 부담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공간이었던 겁니다. 어쩌면 저 역시 그런 해방감을 잠시나마 느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않는 거리를 걸으며 그저 한 외국인 관광객으로서 자유롭게 음식을 먹고 풍경을 감상했던 시간들, 오랜만에 느껴본 소소한 행복이었습니다. 일지의 마지막 문장을 적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 문장을 쓰면서 제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소피가 다음 방문 때는 한국의 남쪽 지방도 함께 가보자고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그때는 더 여유롭게, 더 열린 마음으로 한국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비행기는 계속해서 유럽을 향해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제 작지만 선명한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리 잡았습니다. 창밖으로 넓게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며 더 넓은 세계를 향해 한 걸음 내딛게 해준 딸 소피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블레인 씨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을 멀고 위험한 나라로만 생각했던 영국 배우가 딸의 권유로 직접 방문하며 인식이 완전히 바뀐 여정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모습, 질서와 배려가 넘치는 문화가 외국인의 시선으로 새롭게 조명되어 우리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나라의 매력을 다시 발견하게 해준 소중한 사연이었습니다. 감동TV는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